여러분들이 만약에 민간 투자 사업, 줄여서 이제 민자 사업을 혹시 하시게 된다면 이 법령 체계를 가장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텐데요.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그리고 그 법의 시행령이 있습니다. 시행 규칙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보시면 되는 게 아니고 기획재정부가 공고한 민간 투자 사업 기본 계획을 꼭 보셔야 됩니다. 기획재정부에 들어가 보시면 있고요. 기재부에서 매년 발표합니다. 민간 투자 사업을 하시면서 일단 기본 개념에서 이렇게 딱 잡고 가셔야 되는 게 요 개념들입니다. 요 개념들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회 기반 시설 사업 있죠. 그다음에 밑에 민간 투자 사업이 있죠. 요게 개념이 다르다는 겁니다. 사회 기반 시설 사업이 좀 더 넓은 개념이고요. 그 중에서 실시 협약을 체결한 사업이 민간 투자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투자 사업이 더 좁은 개념입니다. 자, 사회 기반 시설이라는 거는 예전 법령에서는 2020년인지 21년 전에는 열거를 40몇 가지를 쭉 했어요. 뭐 유료 도로법에 의한 도로, 철도법에 의한 철도, 뭐 무슨 법에 의한 항만, 뭐 이런 식으로 딱딱딱 열거를 해가지고 거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회 기반 시설이 아니었어요. 열거주의였는데 지금은 한 3, 4년 전에 예시 형태로 바뀌어서 지금 요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처럼 뭐뭐뭐 등 경제 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사회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뭐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하는 공공형 시설, 이런 식으로 개념을 정해놓고 예시를 하나 해놓고 한정 열거하지는 않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그 열거형에 들어가 있었던 주차장, 열거형에 들어가 있던 신재생 에너지 설비가 요 예시형에는 또 예시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은 예시인데 뭐 정부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떡하나, 주무관청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떡하나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경우가 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그 최소한 예전에 열거식 방식에 써져 있던 사업들은 다 민간 투자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회 기반 시설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안 써 있었던 것들, 그리고 이 예시에 예시로 안 나와 있는 것들도 인프라, SOC, 뭐 사회 기반 시설이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민자 사업으로 추진해 볼 수 있다. 다만 기재부랑 협의는 좀 필요하실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애매하게 바뀌었습니다. 사회 기반 시설은 뭐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여기서 민간 투자 사업은 뭐냐? 사회 기반 시설 사업이라는 개념적인 큰 경계가 없는, 예전에는 열거형이니까 경계가 담이 딱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예시형이니까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이 인프라 시설, 사회 기반 시설 사업 중에 정부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해가지고 사업 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 기반 시설 사업을 민간 투자 사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자의 지정을 정부 국가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지정은 어떻게 받느냐? 뭐 각종 협의를 하고 신청을 해서 시행하고 싶은 자가 우선 협상자가 돼가지고 실시 협약을 정부 쪽 또는 대한민국 정부, 뭐 국토부, 해수부 뭐 이런 데랑 또는 지방자치단체랑 실시 협약이라는 거를 본문만 한 50페이지 되는 계약서를 체결을 해야만 내가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겁니다. 민간. 그래서 결론은 사회 기반 시설 사업과 민간 투자 사업이 개념적으로 다르다. 혼동해서 쓰시면 전문가가 아닌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실시 협약을 체결한 자만 사업 시행자이고요. 우리가 민자 사업이 아닌 대부분의 이와 유사한 또는 좀 전에 강의한 한용호 변호사님의 부동산 사업이나 이런 거에서 SPC, 옵코, 뭐 이 프로젝트 컴퍼니 이런 거는 보통 사업 시행 법인이라고 통상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아닌 사람들은 뭐 사업 시행 법인과 사업 시행자를 막 혼용해서 쓰시는데 전문가시라면 민간 투자법에 따라 실시 협약을 체결한 사업은 사업을 운영하는 자는 사업 시행자. 그 외에 기타 사업들의 SPC, 프로젝트 컴퍼니 사업 시행을 하는 법인은 그냥 사업 시행 법인. 이렇게 서술을 하시는 게 매우 정확한 표현입니다. 사업 시행자라는 용어는 아무 때나 쓰시면 안 돼요.
이거는 민투법에 따라서 실시협약을 체결한 SPC만 붙일 수 있는 이름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민투법이 있고 지금 여기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90년대에는 뭐 그렇게 활발하진 않았어요. 근데 98년, 99년, 2000년 지나오면서 이 있어가지고 2000년대에 매우 많은 민자 사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10년 이후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계속 이거 지금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오랜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이 법에 따라서 실시 협약을 체결한 게 아닌데 이 법을 그냥 준용하거나 차용하거나 머릿속에 컨셉을 집어넣어서 비슷하게 진행을 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제목을 거기다 실시 협약이라고 넣어놓고 또 이름도 SPC 이름을 사업시행 잘하고 해놓고 이런 사업들이 꽤 많습니다. 지자체나 이런 데서. 근데 그게 민투법에 적용을 받는 민자사업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보고 가셔야 돼요. 만약에 그런 거 검토를 의뢰받으시면 가장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일이 이게 민자사업인지 아니면 민자사업 유사사업인지를 보고 가셔야 관련되는 적용 법조가 완전 달라지잖아요. 민투법을 참조해서 갈 거냐 아니면 민투법의 적용을 확실하게 바꾸고 가느냐가 완전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하실 때는 이게 민투법에 따른 민자사업인지 아니면 유사사업인지 아니면 전혀 아닌 다른 사업인지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렇게 검토나 자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헷갈려 하세요. 이 민자사업이래요. 근데 민자사업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꼭 보고 가셔야 됩니다. 이 히스토리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뒤에서 계속 나올 개념이 요 MRG라는 개념이고요. 이 MRG라는 용어도 그냥 MRG 하면 외국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미니멈 레버뉴 개런티라고 설명을 해줘야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줄임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중요한 용어고 지금 이 제도는 폐지된 지 15년이나 지났습니다. 2009년에 다 폐지돼서 없어요. 근데도 왜 MRG가 중요하냐면 이 시기 특히 0305 06년에서 09년까지 새로 만들어진 사업들, 즉 MRG를 받고 만들어진 사업들이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설명하는 것처럼 민자사업은 건설을 한 3년에서 5년 하고요. 운영을 20년에서 30년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재구조화를 한 경우에는 50년까지 갑니다. 요즘 50년으로 늘어난 사업들이 몇 개 있거든요. 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라든가 몇 가지 사업들이 기간이 5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그것들은 MRG를 없앤 다음에 늘리긴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민자사업의 사업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만들어졌던 MRG 기반의 사업들이 여전히 소송도 하고 이슈도 일으키고 재구조화도 하고 재조달도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